는 아주 자기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어떤 상징성을 고려해서 북한이 그 도발 날짜 폐기를 해왔기 때문에 10일 전후 18일에는 19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북경에 집중되고 있을 때 북한의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을 방문한 시기에도 상당히 그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는 조용해요.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뭐 항상 이 북한은 예측을 항상 뛰어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입니다. 사실 노동당 창건일은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 다음으로 꼽히는 북한 최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방북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은요, 북한이 미 서부 해안까지 미사일 도달 능력을 증명하는 수학적 계산을 제시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이제 당 창건일을 넘기더라도 오늘 18일 중국 당 대회나 또 다음 달 초 트럼프의 한중일 순방에 맞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준비는 이미 끝났고 시기 선택만 남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렇죠. 북한은 지난달에 10만 군중 집회를 열고 또 미국의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대결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최후 결사들의 총궐기에 나서며 위대한 주체 사상과 병진 노선을 들어주고 우리 전진을 가로막아 보려는 온갖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부대들의 행복과 사회주의 승리적 존재를 굳건히 담보해 나아갈 것입니다. 자, 이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도발을 천명했기 때문에 결국 도발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언제, 어떤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정부 역시 북한이 도발을 마친 상태라고 보고는 있고 또 평양을 다녀온 모조로프 러시아 의원도 오늘 미국이 사정권인 ICBM을 쏠 걸로 본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 북한 봅시다. 미사일 도발을 주로 아침에 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은 안 쐈고 오전까지도 안 쐈어요. 그런데 지난 7월에 ICBM 쐈을 때 밤 11시 40분에 쐈지요. 밤 11시 40분에 쏜 적도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날씨 그리고 시간 영향 안 받는다는 것을 과시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 언제든 쏠 수 있고 또 오늘 쌍십절이 아닌 다른 날에 허를 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에 뭘 쏜다면 공격력 과시가 그 목적이 될 것이고 그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지난 7월에 고각 하늘로 쏘아 올린 ICBM급 화성 14호를 정각으로 발사해서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이라는 걸 과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되는데 당연히 미국에 직접 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해역으로 발사를 할 텐데 트럼프의 심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도발 움직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만 미군도 지금 한반도에 지금 엄청난 지금 화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전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은요,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징후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사전 준비는 이미 다 마친 상태라고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격상된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전역의 감시 자산을 증강을 시켰는데요. 동해상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2분 내에 감지할 수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를 했고요. 지상엔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을 배치를 했습니다. 또 고공 정찰기 그리고 항공 통제기도 북한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지금 계속 한반도에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이 도발하면 진짜 때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트럼프의 말 자체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북한을 다루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수십억 달러만 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트위터를 통해서 오로지 한 가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 옵션을 시사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북한에 대한 트윗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미군 행사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대북 군사 옵션은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군에 촉구를 했어요. 결국은 대북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마련해놔라 이런 의미를 한 건데요. 어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티스 발언. 예. 여기 이제 미국 AP통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 관련 트윗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북 군사행동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이제 2대가 오게 되는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넘게 장착한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계속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오히려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오는 것 아니야?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그렇고 기자들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예. 해석이 좀 어려워요.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암시하는 듯이 폭풍전 고요라고 했다가 기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상황을 피해요. 예.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루이스 박사가 이런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의 말은 문법적으로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김정은을 오판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예. 김정은이 자칫 미국이 곧 공격할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선제 타격을 해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반대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거라는 예측도 함께 내놓긴 했습니다. 예.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심기 불편한 사람이 아주 여럿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트럼프에게 북핵 발언 좀 제발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한때 최측근이었던 정치인까지도 나서서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 나겠다고 정면 비판할 정도니까요. 아하. 트럼프 대통령의 다큐를 보면 그렇습니다. 상대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결국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결국엔 스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지 정말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달 10월을 만약에 조용하게 넘긴다면은 그럼 안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시점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예. 달이잖아요. 바로 이제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북핵 등 이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 미중 간의 전략적 타협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 그런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시진핑 집권 2기 체제의 출범과 함께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예. 미중 간 빅딜이 통해서 내년 봄쯤이면 새로운 그림이 좀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압박책을 이제 여기서 대북 압박을 합의할 경우에는 이미 수단을 많이 소진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핵 미사일 게임을 벌이기가 좀 버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결국 이걸 북한도 의식하고 있겠죠. 북한 역시 이제 결국은 명분과 실리를 채워줄 여러 가지 선택안을 놓고서 전략적으로 막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타이밍을 현재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이 진즉부터 나서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런 상황까지 와서 지금도 또 중국을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 참수작전 계획이 이미 김정은 손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자기 참수하는 작전 계획들을 다 자기가 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코웃음 치겠죠.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백대호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요. 오는 12월 1일에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수작전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개념을 정립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정은 참수계획 내용이 담긴 작계 5015가 김정은 손에 들어간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해킹을 했는데요. 지도부 타격작전 등 특수전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빼갔고 북한급변시 계획 등 주요 기밀도 해킹을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육군참모총장에게 직보한 기밀까지도
북한으로 흘러갔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전면전 발생 시 한미가 취할 주요 작전 계획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비명을 지를 놈도 없게 모조리 불마당질 해버리고 유출이 확인된 문건 가운데에는요. 군사 2급 기밀 226건을 비롯해서 대외비 27건 등 군사 기밀 자료 295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빼낸 235GB 자료 가운데 22.5%인 53GB, 약 1,700여 건에 대해서만 문서 목록과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82GB에 대해서는 해커들이 해킹 흔적을 지워서 무슨 내용이 빠져나갔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유출된 잣개를 꼼꼼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백대호 기자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더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김정은이 우리 참수작전 그러니까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2015년 최신 참수 작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신판 버전을요? 그렇습니다. 2015년판이요. 예. 세밀하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밀이니까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4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1단계는 김정은 이동 상황 식별, 어디 있는지 찾아내고 2단계는 은신처 봉쇄, 3단계는 공중 강습입니다. 항공기에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낙하해서 마지막 4단계로 김정은을 확보한 뒤 제거를 해서 참수한 뒤 탈출한다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2015년 이후 그 사이 참수 작전한다면 어땠을까요? 김정은은 우리의 세부 계획을 낱낱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파악을 한 뒤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여유 있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사실 화면으로 김정은의 참수작전 계획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원래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군사 기밀인데 이 김정은한테도 가 있기 때문에 뭐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 더 자세한 건 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 자기 손바닥에 놓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어떤 기밀이 어떻게 더 털렸는지 지금 다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해 9월 우리 군의 이제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국방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비밀 자료가 유출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유출 자료 중에는 2, 3급 군사 기밀 상당수가 포함이 됐고요. 1급 비밀 유출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급 비밀은 군 전체를 통틀어서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밀을 이유로 전자 문서화하지 않기 때문에 해킹될 일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유출된 내용 가운데는요. 북한이 한국 내 발전소, 댐 등 주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우리 군의 이제 대응 계획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은 이제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또 화생방 테러, 발전소 등 국가기관 시설 타격 등 북한의 도발 유형별로 대응 계획을 다 수립해 놨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이제 북한의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에 유출된 자료 중 어떤 자료인지 확인되지 않은 게 약 80%라고 하니까 그 심각한 내용의 자료들이 북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측 대응 계획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공격 계획을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 병법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이게 유사시 어떻게 움직이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게 이미 넘어갔다 그러면 상대는 그걸 또 반대로 하겠죠. 그럼 우리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큰 혼란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개입 의혹 때문에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입니다. 적폐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모든 활동이 거의 정지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잘못을 이유로 전체를 또 무력화시키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